네, 다음으로 전기 철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도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 지하철 같은 거 있죠. 이런 곳에서는 직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되는 KTX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교류 방식을 사용하는데, 교류와 직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두 특징도 틀리고 규격도 다르고요. 근데 교재 그림을 보시면은 직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의 전력 공급 개통도라고 해서 22.9kV를 받아서 정류기용 변압기 용해서 정류기를 거쳐서 직류 1500V를 가지고 지하철을 공급하고요. 우리가 보통 직류라고 하면은 1500V, 교류는 25000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합니다. 직류 1500, 교류 25000 이 정도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직류 전차 선로의 시설 제한입니다. 교류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교류는 어디 붙었냐면은 교재상에서 13번 있죠.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애 방지 267조부터 교류고, 그 앞까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배류 접속까지는 모두 직류 방식입니다. 여기에 교재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 여기는 모두 직류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교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직류 전차 선로의 시설 제한인데, 첫 번째, 직류 전차선은 가공 방식, 강체 방식 또는 3대 1 방식에 의하여 시설한다. 3대 1 방식이란 것은 3궤도 방식인데요. 여기 밑에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가공 방식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가공 방식은 이렇게 조가형선이 있습니다. 조가형선이 있고, 여기에 트롤리선이 있고, 전차가 이렇게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렇게 돼 있고, 이 전선을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선을 이렇게 조가를 하는 거죠. 매다는 이런 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공 방식이라고 해요. 가공 방식. 그 다음에 강체 방식은 우리가 가공 방식의 일종인데, 강체 방식은 이렇게 조가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조가하는 것이 따로 없고, 여기에서 강체예요. 강체. 바로 조가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공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 조가형선이 있는 것이고, 강체 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3궤도 방식 혹은 3레일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돼요? 직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 방식에서 어떻게 되냐? 들어오는 선이 플러스고 이 레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즉 플러스에서 들어가서 모터를 돌리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우리가 급전선,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선, 이 레일 있죠. 레일, 철도 레일. 이것을 우리가 귀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들어오는 선은 가공에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선은 레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3궤도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 가공선이 없는 거예요. 전기를 어떻게 임의로 해서 옆에서나 밑에서 전기를 공급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가공선이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있죠. 서울에 제가 지하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도 어떤 것은 이런 3궤도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철도 위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옆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 이런 것을 3궤도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 방식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교재에 있지만 가공 단선식과 가공 복선식이 있습니다. 전기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가공 단선식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서 와서 모터를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전기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공 단선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1950년대, 1960년대까지 서울에도 전차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 있었죠. 두 가닥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터를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것을 복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선식. 그래서 종류를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다시 봅니다. 가공 방식에는 가공 단선식과 가공 복선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강체 조각식이 있습니다. 강체 방식과 3궤조 방식 혹은 3레일 방식이 있다. 그래서 강체 방식, 가공 방식, 강체 방식, 그 다음에 3궤조 방식, 3레일 방식,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방식, 요거 가공 방식에 의해서 직류 전기 철도형 전차 선로로서 사용 전압이 직류 고압인 것은 직류 철도의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해야 됩니다. 전용 부지. 그러니까 전용 부지라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철도 보면은 철도 건널목 있죠. 철도 건널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철도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이게 걷어내고 나면 자동차도 지나갑니다. 이것은 전용 부지가 아니고 철도만 지나가는 그런 것을 철도 전용 부지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 방식의 시설하는 직류 전기 철도 전차 선로는 사용 전압이 직류 고압인 것은 직류 철도의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레일 방식, 3궤조 방식은 이에 시설한 직류식 전기철도 전차선로는 지하철도, 고가철도, 기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 생각해보세요. 지하철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 강체 방식에 의해서, 우리 강체 방식 요걸 얘기합니다. 강체 방식의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철도 전차선로는, 강체 방식은 전차선 높이가 5m, 근데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아랫면에 방호판 시설할 때는 3.5m입니다. 5m, 3.5m 이상의 경우 및 전차선 수면선 시설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항해 등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방식마다 가공 방식이나 강체 방식이나 3궤조 방식이나 따라서 이런 그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 시설입니다. 통신상의 뭐냐? 유도장애에 의한, 우리가 전력선도 마찬가지지만 유도장애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졸류 전선 사이, 약졸류 전선, 통신선, 전압선 이런 것들이요. 이격거리인데, 직류 복선식 전기철도용, 요거 뭐요? 복선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옛날 방식. 복선식은 이건 2m고, 단선식이죠. 단선식은 얘가 4m인데, 우리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이 단선식 있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선이 이렇게 붙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더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두 선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 이것보다는 한 선에서만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 이것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4m입니다. 그래서 단선식 전기철도 급전선이나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 전차선 또는 가공 전력기선의 경우는 4m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 직류 전차선의 굵기입니다. 이런 전차선의 굵기는 7mm의 경동선입니다. 저압이면 7mm고요. 고압이면 7.5mm입니다. 저압 7mm, 고압 7.5mm. 그 다음에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 선로의 경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잠시 나오는데 철탑의 종류 중에서 문형 철탑이 있습니다. 전기 철도용으로 되는 문형 철탑, 이런 것의 경관은 철탑 사이의 간격은 60m인데 저압도 그렇지만, 교류도 그렇지만은 직류도 그렇습니다. 교류, 직류 모두 경관은 60m입니다. 그 다음 5번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 면상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전력선은
뭐 철도 위 얼마? 6.5m, 6.5m 굉장히 쉬웠는데요. 지금은 전력선이 아니고 철도 레일 위에 있는 전차선입니다. 전차선에서 전차선의 레일면의 높이인데 일반적으로 가공직류 전차선 레일면상의 높이는 4.8m 이상입니다. 즉 도로 등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철도 건널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은 4.8m인데 만약에 전용의 부지 위에 시설되면은 4.4m입니다. 전용, 철도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면 4.4m 이상입니다. 다만, 터널 안의 윗면, 교량의 아래의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 또는 이와 인접하는 곳 시설한 경우는 3.5m. 터널, 교량, 3.5. 그 다음, 광산 기타, 우리 광산에도 많이 쓰죠. 광산 기타 갱도 얼마? 1.8입니다. 광산 기타 갱도 1.8. 그러니까 터널 안에 비해서 약 반으로 떨어지고 1.8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 조과용 선 및 장선의 접지, 전기 철도, 접지, 3종 접지.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거 있죠? 전기, 철도, 3종 접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직류식 전기철도면 전차선로의 절연장입니다. 절연장은 우리 1장에서도 절연장 나왔었는데요. 직류식 전기철도 전차선로의 절연 부분과 대지사의 절연장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궤도의 1km마다 10mA, 전차에서 1km마다 10mA, 기타 100mA가 된다. 가공직류 전차선, 우리 가공직류 전차선이죠. 가공직류 전차선 10mA, 기타 가공 제외한 뭐 3계조 이런 것들은 100mA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입니다. 귀선이란 뭐요?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도가 있을 때 철도용 변전소가 있습니다. 철도용 변전소에서 전기가 나와서 전기 철도에 공급하고 나서 돌아갑니다. 변전소로. 그 선을 얘기하는데 귀선, 돌아가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 귀선은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은 저압 가공 전선에 준해서 시설합니다. 저압 가공 전선. 근데 뒤에 그 직류 말고요 교류 있습니다. 교류 절연 귀선은 고압 가공 전선 방법에 준해서 시설하는데 여기 직류는 저압 가공 전선에 준해서 시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전기 부식 방지를 위한 절연 및 이격거리입니다. 부식 방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전기 철도가 있습니다. 전기 철도가 있으면은 이 철도에서 귀선 등에 의해서 철도 레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일에 의해서 누설 전류가 땅으로 흘러버립니다. 누설 전류가 땅으로 흘러버려. 그럼 그 전류에 의해서 기 옆에, 만약에 철도 옆에 지중전선이나 수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철 부분이 있죠. 철제로 된 이런 부분이 그 전기 철도에 의한 누설 전류에서 부식이 된다는 겁니다. 부식이요. 즉 전류가 땅으로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 방지를 하고 부식 방지를 위한 절연 및 이격거리 이만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직류 귀선은 돌아가는 선은 귀선용 레일과 레일간 및 레일의 바깥쪽 30cm 이내에 시설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궤도 근접 부분이라고 합니다. 철도 궤도 근접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 레일이 2개죠. 맞죠? 철도 레일 2개입니다. 우리가 철도에 3년서 침목, 레일, 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레일, 철도가 바퀴가 지나가는 그 레일과 레일간 혹은 레일에서 30cm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궤도 근접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절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 부식 방지를 위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직류 귀선은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재 지둥관로와 근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이격거리 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1m 이상. 그래서
다시 직류 귀선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변전소로 다시 돌아가면서는 궤도 근접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레일 그 다음에 30cm 이내 부분이요. 그것이 금속재 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금속재 지중관로 지나가고 했을 때 1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m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기 부식 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그러면 귀선은 어떻게 이격은 1m를 이격을 하는데 귀선 자체에 의한 규격은 그런 시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직류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재 지중관로 1km 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재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간 내 귀선은 다음 각호에 시설하는데 귀선은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철도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귀선은 부곡성으로 할까? 부곡성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 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전차선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말씀드렸지만은 전기가 이렇게 와서 모터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귀선용 레일이라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일 자체를 하나의 전선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플러스고요. 들어오는 선 이것이 플러스고 레일을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뭐 부극성이라고 하는 부극성. 얘가 전극성이겠죠. 전극성인데 레일 자체는 부극성이다. 귀선 자체는 부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 저항을 합친 값은 그 구간의 레일 자체 저항 20% 이하로 유지하고 하나 이음매 저항 그 레일의 5m 저항에 상당한 값 이하일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일이 있는데 레일을 한도 끝 없이 길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레일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맞죠? 떨어뜨려 놓습니다. 레일과 레일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데 이것이 여름에는 늘어지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압축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레일로 귀선 레일로 사용하려면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본드로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의 저항값이요. 레일을 우리가 하나로 뭐 100m, 1km, 10km 하나로 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음매로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음매 저항을 이렇게 있죠. 이음매 저항을 합한 값은 그 구간 레일 전체의 20% 이상. 그러니까 전체가 만약 100옴이라면 이음매 부분을 합한 저항은 20옴, 그러니까 20%니까 20옴 이하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음매 하나의 저항은 레일 얼마? 5m. 5m에 해당하는 값 이하일 것. 그러니까 5m 저항에 상당한 값 이하일 것. 요것의 저항은 요것도 실제 철도에서 보실 수 있으면 철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철선 등으로 이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항이 5m에 상당한 저항값 이하일 것.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것 이외에는 이것이 하나의 길이가 있죠. 요 길이가 하나의 길이가 얼마? 30m 이상이니까 30m 이상이 되도록 연석해서 용접할 것입니다. 그 다음 궤도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을 때 좌우로 30cm 이내 부분 있죠. 이런 것을 궤도 근접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1년간 평균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전이차는 이 궤도 근접 부분에 얼마 그 구간에 어느 두 점 사이에서도 2V 이하일 것. 즉, 전이차가요. 전이차 2V 이하일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기 부식 방지를 위한 귀선용 레일. 우리가 이 부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0번 귀선의 시설이고 11번 귀선용 레일의 시설인데 10번에서도 귀선용 레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일과 지면 사이를
자갈, 침목 등으로 30cm 이상 이격하거나, 요거 철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맨 땅에 자갈이나 이런 것들로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땅과 그 귀선에서 전시작용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땅과 이 레일을 30c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격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거요. 귀선용 레일에서 다만 단면적 있죠, 단면적. 115제곱밀리미터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여 붙이고, 본드요, 본드 2개 이상은 용접해서 붙이면서 레일 용접에 가름할 수가 있다. 레일 용접을 대체할 수가 있다. 그 레일 용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단면적 115제곱밀리미터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연선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면 레일 용접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류 접속입니다. 배류 접속. 배류 접속은 뭐냐면 배류란 거요. 배수는 뭐요? 물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배류는 뭐다? 전류를 뺀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식작용이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녹슬고 부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작용을 하는데 그것으로 모자라면은 이런 배류 접속을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배류 시설은 다른 금속재 지중관로 및 귀선용 레일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애를 현저히 증가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배류 시설에는 선택 배류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류 시설에는 선택 배류기와 강제 배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택 배류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다만 선택 배류기를 설치해도 전식작용에 의한 장애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제 배류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배류기보다 더 강제로 전류를 빼서 전시작용을 방지하는 강제 배류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류선을 귀선에 접촉하는 위치는 귀선용 레일의 전위 분포를 현재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당연한 거죠. 하고 또한 전기철도 자동 신호 장치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뭐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배류회로는 배류선과 금속재 지중관로 및 귀선과의 접속점을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절연할 것. 그 다음에 강제 배류기, 선택 배류기로도 안 되면 강제 배류기 해야 되는데, 강제 배류기는 이거 사용 규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보세요. 각 귀선에서 강제 배류기를 거쳐 금속재 지중관로로 통하는 전류를 저지하는 구조로 할 것. 예. 금속재 지중관로로 통한 전류를 저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속재 지중관로로 흐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식작용을 방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강제 배류기를 사용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과전류 차단기, 큰 전류가 흐르면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을 시설하고, 그 다음에 강제 배류기는 3종 접지공사, 강제 배류기는 또 3종 접지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 배류기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까? 강제 배류기 전원장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고, 1차 측에 개폐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할까? 각극에 시설하는데 뭐 중성극은 제외고요. 중성극 설치 안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1차 측 전로의 개폐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한다. 그 다음에 배류선입니다. 배류선은 가공으로 시설하거나 하늘로 시설하거나 지중 땅속으로 매설해서 시설하는데, 배류선의 상승 부분 중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은 절연전선, 캡타일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5m 미만은 사람에 의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 부분은 절연전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13번.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것이 교류 방식에 나온 얘기입니다. 교류 방식에서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애 방지입니다. 요거 3%. 전기철도에서 전압 불평형에 의한 전압 불평형 허용한도 3%. 우리가 전기철도 3종 접지 전압 강화 요거 전압 강화 3% 이렇게. 불평형에 허용한도 3%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과 접근도는 교차합니다. 전차선과 이격거리입니다. 일단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밑에 시설하는 경우 있죠. 우리 서울대도 지하철이 교량 기타 밑에 시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류 전차선 등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 30cm고요. 그 다음에 교량의 가드 등의 금속재 부분, 교량의 금속재 부분 3종 접지를 합니다. 또 3종 접지고요. 그 다음에 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그 전차선 등의 접촉가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 시설하고 위험 표시를 한다. 어렵지 않죠? 교류 전차선이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경우 교류 전차선 등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건조물이에요. 다리, 교량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건조물, 건물 등은 3m고요.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아시죠? 케이블카나 혹은 그 지주 사이 이격거리는 2m입니다. 2m. 그 다음에 15번. 전차선 등과 식물 사이 거리도 2m. 전차선과 식물 사이 거리 2m. 16번 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병행입니다. 병행. 교류 전차선과 병행하는 교량의 금속재, 난간, 기타 사람이 접촉 우려가 있는 금속물에는 위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3종 접지, 또 3종 접지. 17번 흡상 변압기 등의 시설입니다. 흡상 변압기는 우리가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상한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흡상, 유도장애 방지용으로 사용하는데, 교류 전차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흡상 변압기, 직렬 카패시터나 이에 부속된 기구 또는 전선이나 교류식 전기철도 신호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고압력 변압기를 옥 외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한다. 그냥 다른 것보다 흡상 변압기 5m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8번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의 시설입니다.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은 우리가 직류는 얼마 있어요? 직류는 어떻게 한다? 저압 가공전선 규정에 준해서 시설하는데 지금 가공 교류 절연 귀선입니다. 따라서 얘는 교류고요.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은 고압 가공전선에 준해서 시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강색 차선의 시설인데 강색 차선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는 또 다릅니다. 앞에서 했던 일반적인 뭐 지하철이나 뭐 KTX 이런 것보다 강색 차선은 이 차선 자체에 동력 장치가 없어요. 얘는 굉장히 급경사 부분이 있죠. 경사도가 심한데 뭐 예를 들어 뭐 해남 땅끝마을 같은 데 가시면 우리가 해남 그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그 레일 같은 거 있죠. 그냥 경사가 심한 곳에 사용하는 철도를 강색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색철도. 그래서 강색 차선은 경사 심한 곳에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저압일 때 7mm, 고압일 때 7.5mm가 하는데 강색 차선 지름 7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개 및 굵기에 거실 것입니다. 강색 차선 7mm입니다. 그 다음에 강색 차선의 레일 면상, 강색 차선의 레일 면상의 높이는 4m 이상이고, 다만 터널한 교량 아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5m입니다. 4m에 3.5m. 강색 차선. 그 다음에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은 레일 사이 및 레일의 바깥으로 30cm 안에 시설되는 것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한 것. 우리가 앞에서 궤도 근접 부분 하면서 똑같았죠. 30cm 안에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 그 다음에 레일에 접속한 전선으로서 가공으로 시설하는 것을 가공 직류 전기철도 급전선에 준해서 시설한다. 즉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인데 가공으로 시설하는 것을 강색 차선은 가공 직류 전기철도 급전선에 준해서 시설한다. 그 다음에 강색 차선의 절연장, 얘도 잘 나와요. 강색 차선에서 강색 차선과 대지 사이 절연장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궤도 연장 1km마다 10mA. 우리 앞에서 나왔죠? 썼죠? 1km 10mA. 앞에서 직류에서도 나왔고요. 동일합니다. 1km마다 10mA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철도는 이렇게 해서 요까지고요. 솔직히 이 전기철도에 대해서 법규보다 더 시설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부분이 있죠. 전기 응용 과목에서 다루게 되고 전기 설비에서 나오는 전기철도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3장 이론 다 끝났는데요. 여기까지 한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